그럼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북한은 해킹 그룹을 좀 전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해킹 그룹이 있죠. 라자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북한에서 육성한 아주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 총국에서 총 4개의 아주 대표적인 해킹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김숙희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정부기관 정보 탈취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곳은 방산업체나 조선업체 이런 곳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해킹을 하고 있는 안다리엘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금융회사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블루노로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블루노로프의 상위 조직이 라자루스입니다. 이 라자루스는 최근에는 코인 거래소 공격으로 코인 탈취를 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부터 북한이 해커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육성한 해커 조직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해킹 그룹 중에서 가장 큰 코인 탈취 기록을 갖고 있는 그룹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또 있는데요. 라자루스의 총책을 맡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머 박진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2018년에 미국에서 기소가 됐는데 FBI 수배 명단에는 올라와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 수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잡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 박진혁 씨 외에도 김일, 전창혁 이런 분들이 2021년에 벌써 4년이나 됐는데 기소가 됐고 수배 명단에 올라왔지만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라자루스의 그 해킹 공격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건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에 있는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건 아주 유명했죠. 네. 15억 달러치의 이더리움 40만 개가 탈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암호화폐 업계에 아주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거래소 공격 탈취가 역대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탈취 수법과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라자루스 소행이다 이렇게 유력하게 우리가 유추를 하고는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라자루스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북한은 2007년부터 이렇게 해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요. 해킹 그룹은 뭐 김숙희,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라자루스까지 총 4가지의 해킹 그룹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 라자루스가 바이비트를 공격하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앞으로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겠네요. 그쵸.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웃긴 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들은 범죄 집단들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들입니다. 근데 북한은 반대로 범죄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해커를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 만큼 탈취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2017년에는 탈취 규모가 3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3억 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16억 달러,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2024년에는 13억 달러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죠. 근데 2025년, 지금 올해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5억 달러 수준으로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를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해킹 조직이 단계별로 돈 세탁을 거친 후에 현금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좀 탈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돈벌이 수단이니까요. 이제 네.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탈취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돈 세탁을 하냐면, 이게 여러 트랜잭션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막 섞어서 혼합해서 수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믹싱이라고 해요. 믹싱 아니면 네. 블렌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보통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파이를 사용해가지고 현금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무역회사나 환전업자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위안화 아니면 달러 같은 걸로 현금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해킹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최악의 악재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현금화를 갑자기 큰 비트코인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트코인 매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악의 악재로도 불리고, 물론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미지도 안 좋기도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큰 악재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에 바이비트가 해킹이 됐을 때 비트코인도 가격이 당일에 이제 20%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비트코인을 좀 탈취하면서 올해는 벌써 15억 달러 정도의 탈취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국이 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겠죠. 이제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코인을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 2022년에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믹싱과 블렌딩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토네이도 캐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재를 했어요. 근데 제재라고 한다면은 미국 내에서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입출금이 자동으로 안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이 제재가 부당하다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법원이 2심에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판결을 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미국 재무부도 지난 21일에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제재를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명을 밝혔어요.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 세탁 작업에 대해서 여전히 깊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인 행위들 우리는 이제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뭐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한을 할 것이고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을 할 거다.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취 규모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커도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해킹은 앞으로도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빠른 미래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까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현금화하고 있지만 이게 디지털 경제 패권을 우리가 좀 쥐고 가야겠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바로바로 안 하고 보유량을 늘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제재를 했던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해킹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자금 세탁, 토네이도 캐시 같은 자금 세탁 수단을 막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해킹 자체를 예방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킹 자체를 예방한다는 게 코인 거래소들이 좀 더 이렇게 보안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코인 거래소가 해킹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거래소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북한이 어쨌든 계속해서 해킹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북한 해킹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규제도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블로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